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나눗셈 9차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볼 거는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수학 교과서는 64쪽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몫의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찾는지 지금 학습 문제를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어떤 방법으로 찾는데요? 그렇죠. 어림을 하여서 소수점 위치가 옳은지 확인해 본대요. 소수점을 정확하게 찍지 않고도 이 정도쯤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걸 열심히 해야 이 소수의 나눗셈을 배운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 뽀그만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 뽀그만을 또 한 박스를 사다가 하루에 야금야금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거 먹냐? 그거 살 진짜 많이 찌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하나 먹는다, 하나. 하나 먹고 나머지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렇게 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언니도 주고 그러지 않냐. 나 얼마 안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한 번에 4개 다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양심에 찔릴 때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거나 뭐 이럴 때는 조금만 먹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초록색 창에 이 뽀그만이 칼로리가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뽀그만 한 봉지, 요거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는 게 123.62kcal래요. 또 언니가 막 비웃으면서 거봐라 이거 엄청나게 칼로리 높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거 300kcal는 될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kcal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세요. 저희 언니에게 절대 300kcal가 될 수가 없다고. 왜 될 수가 없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왜 될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거를 선생님의 언니에게 왜 그게 300kcal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3.62kcal인데 이 중에서 자연수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3이에요. 4개의 뽀그만이 123인데 이 한 조각이 300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300kcal가 아니라 약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죠. 123을 지금 몇 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4조각으로 나눌 거죠? 자, 그럼 이 소수 부분을 버리고 자연수 부분인 123만으로도 또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약 얼마쯤인 것 같아요? 약 30kcal쯤 되는 것 같아요. 30kcal.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지금 칼로리를 몇 배로 뻥튀기 한 거예요? 10배로 뻥튀기 한 겁니다. 물론 30kcal가 적은 칼로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300kcal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을 할 줄을 몰라도 이렇게 숫자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어림으로 대충 맞다 틀리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활동을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대화를 보고 사용한 어림의 방법을 추측해 보래요. 향초를 만들기 위해 향수 19.6ml를 몇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지금 4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지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19.6 나누기 4가 0.49다. 향수는 0.49ml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른 친구는 아니야,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몫을 어림하면 약 5니까 한 명은 0.49가 아니라 4.9ml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지금 옳게 어림에서 계산한 것 같아요. 자, 19.6이에요. 19.6 중에 19.6과 가까운 4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가요? 네. 20이 4의 배수 중에서 19.6과 가까운데요. 그럼 이 숫자를 뭐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20 나누기 4는 그러면 5니까 약 20ml로 계산을 했을 때 한 친구가 가질 수 있는 향수의 양이 5ml일 것이다. 그러니까 5ml에 가까운 이게 정답이다. 4.9ml가 정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가 몇 ml인지 구하는 식 정확하게 한번 써볼까요? 19.6 나누기 4예요. 지금 이 남자친구, 슬기 친구는 계산하는 중에 지금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소수점 위치를 잘못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나요? 잘못 적었어요. 올바르게 계산한 값은 그러면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4.9ml가 올바르게 계산한 값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 여기 옆에다가 정말 4.9가 나오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19.6 나누기 4 4, 16 36 49 36 0. 그 다음에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누어지는 숫자와 같은 위치에 찍어야 하는 점 4.9가 되네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어보면은 0.49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냐? 49라고 적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수점을 아예 찍지 않아서요. 근데 49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연금술사도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진 향수의 양이 19.6ml인데 이걸 넷이 나눴는데 49가 되다니요. 한 사람당. 말이 안 되죠? 자, 지혜는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슬기의 결과가 틀린 것을 지금 딱 알아냈어요. 네, 몫을 어림에서 먼저 확인했어요. 먼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값을 어림을 해서 지혜는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약 5 정도가 나오니까 슬기가 계산한 0.49는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 4.9가 맞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어림했을까요? 네, 5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동안 19.6ml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네, 자연수 부분만 계산하는 거였어요. 자연수 부분만 계산하면 5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연수 부분만 계산했으면 100% 4ml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쵸? 자연수 부분만 계산해서 19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냐 하면 4, 4, 16 해서 4ml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혜 어린이는 5라고 계산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네, 4의 배수 중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19.6ml와 가까운 배수를 찾았어요. 그러면 16이 더 가깝습니까? 20이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20이 더 가깝죠. 그래서 20이니까 4 곱하기 5ml 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5ml일 것이다. 5ml에 가까울 것이다. 약 5ml일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지혜는 왜 19.6을 20으로 어림해서 계산했을까요? 그렇죠. 19.6을 반올림을 한 것 같아요. 반올림을 해서 더 정확한 어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하던 방법처럼 자연수 부분인 19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가 라는 어린 방법으로 하면 오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지혜처럼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반올림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9.6을 20이 아닌 9로 어림하여 계산해도 될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림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추측값이죠. 추측한 값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19로 하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으로 계산할 때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정답입니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어림셈을 이용해서 올바른 식의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우선 슬기가 했던 방법이죠. 맞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49, 소수점을 아예 안 찍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아니죠. 자, 어림을 해서 계산한 올바른 식을 찾아보면 바로 4.9입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한 소수의 나눗셈 결과에 소수점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간단한 자연수로 아까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님 한 거 말고요. 그렇죠. 반올림을 했어요. 반올림을 해서 계산한 뒤에 어림한 결과와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어림한 결과와 비교해서 소수점을 찍을 수 있겠죠. 소수점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림셈을 통해서 소수점 위치 찾기를 우리가 지금 배워봤죠. 자, 먼저 무엇을 한다? 그렇죠. 반올림을 한다. 소수 첫째 자리를 반올림한다. 두 번째, 그 값과 비슷한 값을 찾는다. 7인지, 73인지, 735인지 비슷한 값을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수점을 찍는다였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4개의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아마 하나, 2개, 3개 문제는 친구들이 다 똑같이 나올 거고요. 이 문제만 약간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다 해결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볼게요. 29.4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자연수로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했어요? 반올림 해보기로 했어요. 자, 반올림 하면 29.4에 이 0.4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려야 돼요. 29입니다. 29예요. 자, 29 나누기 4 해볼까요? 4, 7에 28이니까 약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몫이 지금 7, 3, 5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찍어야 될까요? 네, 7.35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5래요. 우리 한번 반올림 해봅시다. 반올림하면 19죠. 자, 19 나누기 5예요. 19 나누기 5 하면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 혹은 4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럼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네, 3에다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7.5예요. 87.5. 그렇죠. 88이네요. 반올림 하면. 자, 88 안에 7이 몇 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볼까요? 네. 12번 12가 되네요. 약 12입니다. 자, 약 12니까 소수점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네, 두 번째 칸인 여기에 찍어야겠네요. 마지막 문제예요. 61.2네요. 61.2를 반올림하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그렇죠. 61이에요. 61 나누기 3 하니까 약 얼마 정도 됩니까? 20 정도가 되네요. 20 정도 되면은 우리 몫은 어디다 찍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찍어야겠습니다. 수업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뽀그만 한 봉지, 선생님의 행복한 간식 뽀그만 한 봉지는 한 봉지의 칼로리가 123.62kcal였어요. 제가 하나씩만 먹는다고 그랬죠? 이 뽀그만 한 개의 킬로칼로리는 그러면 몇 칼로리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볼까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연습장을 꺼내서 직접 계산해 봐 주세요. 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세로식으로 계산을 할게요. 123.62 나누기 얼마? 4입니다. 4, 3, 12. 자, 3 내려왔는데요. 3 안에 4 안 들어가니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0을 채우고 6. 4, 9, 36. 2. 2 안에 4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네, 0을 채우고 뒤에 있는 자리만 의미하는 0을 쓴 후에 내렸죠. 4, 5, 20은 0.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됐어요. 3, 0, 9, 0, 5 이렇게 됐네요. 자, 친구들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수점 찍어볼래요? 세로식에서 나누어지는 수에 같은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야 되죠. 이 위치에 찍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 위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숫자만 보고도 소수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123을 3.62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약 124로 계산했을 때 124 나누기 4 해서 얼마쯤 된다 라고 어림을 했었어요. 약 31 정도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다 찍어야 되나요? 여기에 찍어야 되나요? 그럼 3점인가요? 3인가요? 아니죠. 그럼 여기다 찍어야 되나요? 300인가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의 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얼마? 30.905가 되겠습니다. 30.905 칼로리, 킬로칼로리가 되네요. 약 31에 가깝나요? 네, 가까워요. 아주 정확하게 잘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시험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문제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검산을 할 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다 계산을 다시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검산을 해야 할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계산한 값이 맞나? 라고 판단을 할 때 이게 여기 부분만 딱 보고 약 30일이 나왔어. 그런데 내가 계산한 게 30일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을 때 검산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자, 그런데 선생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마구 비웃으면서 너 31kcal 뽀그만 한 조각 먹고 나서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초록색 창에 검색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무려 50kg, 사실 50kg보다 좀 더 나가겠지요. 50kg보다 조금 더 나가는 선생님이 5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31kcal가 뽀그만 한 조각을 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만약에 뽀그만 4조각을 다 먹었으면 엄청나게 뛰어야겠죠?
31kcal. 사실 뽀그만 한 조각 먹으면 아쉽습니다. 이거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한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다시는 뽀그만을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밤에는 먹지 않을 거예요. 낮에는 먹어도 밤에는 절대 뽀그만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짐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도전 수학과 무엇을 같이 할 거냐면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것도 같이 해볼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같이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해와야 할 과제가 조금 많습니다. 수학 익힘책 44에서 45쪽을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돼요. 풀고 꼭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68에서 69쪽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예요. 이거를 미리 풀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틀리고 맞은 거를 선생님과 채점을 하고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이거 안 풀어오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꼭 풀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